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약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측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기술로 우리 쪽에서, 미국은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온다고 했는데 그 조만간이 언제냐, 이번 주라고 했는데 지난주가 돼버렸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지지난주네요. 예. 예, 그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예, 너무 에이펙 예. 준비도 잘 되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 GD라 공연하는 걸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어떠셨어요, 의원님?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어요. 근데 야. 저는 그 한두 달 전에 그 전성절하고 만찬하고 공연하고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때 다녀오셨죠? 네, 예, 그러니까 중국에. 그때도 마찬가지 시진핑, 뭐 푸틴, 김정은까지 다 맞아요. 있었는데 뭐랄까 이렇게 규모는 중국이 훨씬 컸지만 예. 그 우리가 훨씬 세련됐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세련되죠. 우리 네. 의원님, 우리 K-팝의 나라 세계 1위 캐대연 열풍. 예, 하여간 의원님 부럽습니다. 그 사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약해서 이거 조만간, 그때 당시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했다가 정부에서 워딩을 바꿨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네, 네. 이 연료에 국한하는, 우리는 연료에 방점을 찍고. 아니, 대통령이 시작 물을 때도 오해가 있는데 풀고 싶다 했던 게 예. 우리 저기가 혹시라도 무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핵물리학자들 중에 다음 타겟으로 핵 개발이 의심되는 세 나라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우리가 민간 국가에 민간 국가에도 지정되고 그래서 예. 아마 그걸 푸는 거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주변 국가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비핵화로 가는 건데 윤석열이 3년 동안 핵무장을 그냥 했다가 미국한테 민간 국가 리스트에 지정된 건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를 핵 추진이다, 핵 잠수함이 내리지 말고 예.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예, 원자력 잠수함으로 바꿨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날 현장에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딱 이른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지르신 거 아닙니까? 네, 지렀습니다. 그래서 그 또 예민하게 북한 중국이 딱 나와가지고 저 발언에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한국의 잠수함을 그 건조를 승인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서 이건 다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 진도 확 나갔었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떤 세부 논의 때문이라고 이제 그 전해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단 걸까요? 트럼프의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구두로 약속했다가 지금 또 새로 어떻게 거의 지금 팩트 시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또 딴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동 성명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메모, 뭐 우리가 비망록 메모했다가 그러니까. 팩트 시트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동 성명 건너뛰고 법안화 뭐 이렇게 가는데 예. 이 자체가 잘 볼 수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럼 왜 EU하고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비판하는 야당들이 비판하면 네. EU하고 일본은 다 들어줬거든요. 항복했거든요. 예. 항복하니까 미국이 좋으니까 사인을 하는 거고 예. 우리는 거기에다 자꾸 조정을 집어넣고 우리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예. 하다 보니 이게 미국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 우리가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선방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제 해석 전쟁하고 이행 투쟁이 시작된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거든요. 예. 해석 전쟁과 이행 투쟁. 네. 너무 분명한 워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지금은 해석 투쟁 중인 거고요. 이게 네. 또 나중에 할 때도 또 이행 투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 팩트 시트 왜 늦어지는지 세세한 건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냥 봐도 지난번에 한국 측 설명을 봐도 이거 안 정해진 거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억 불씩 10년이라 그랬는데 네. 그러면 180억 우리가 거기에 상업적 합리성을 넣어서 150억 불만 하면 50억 불 어떻게 할 거냐? 2월 할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리셋되는 겁니까? 모르겠죠.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2월 하면 그 다음에 너무 부담이 있고요. 그러네요. 리셋을 그러니까 2월 안 하면 이게 10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예. 그 다음에 미국은 투자위원회고 우리는 투자협의회라 그랬는데 네. 이걸 어떻게 권력 배분을 할 건지 주도권 배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팩트시트에 이거 다 안 담길 수도 있어요. 네. 원잠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잠도 어디까지 이 합의가 안 되면 또 두리뭉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이행투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전체 구도를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아까 질러셨다고 표현했는데 더 큰 걸 질러서 그 밑에까지 얻어냈다고 우리 지금까지 생각하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핵잠도 없고 원료 처리 우리가 급한 거. 네. 특히 이 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2015년에 개정됐는데 지금 10년 됐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핵잠도 어디 건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 한국이 저렇게 요구하는 걸 10년 늦출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핵잠 할 때 같이 해주자. 네. 그럼 우린 급한 거는 핵 연료인데 네. 역으로 그렇게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우리 한미 저 원자력 바꿔줘서 일단 재처리하게 해달라는데 군부에서는 그것도 맞고 원잠을 해준다는 빌미로 네. 질질 끌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좀 정리 조정이 네. 좀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두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는 관세 협상 관세. 관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 파트인데 대통령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관세와 관련해서는 거의 클리어하게 다 된 것 같고 안보 분야에서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게 이제 원잠 네. 원잠과 관련해서 이걸 어디서 건조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네. 해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애당초 우리는 건조보다는 연료만 좀 달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은 연료를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는 건조를 강조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간극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를 뭘로 어떻게 다 메울 거냐. 우리가 조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네. 조선을 이제 3,500에서 떼어내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겠냐 하면 네. 미국은 자기 기술을 안 주고 건조 기술만 받으려고 할 것이고 자기 기술 안 주고 건조 기술만 받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 껍데기 거푸집만 만들고 내부에 들어가는 네. 군사 전략적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네. 군함들을 조조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모든 걸 지시하고 또는 우리가 기술을 다 넘기고 네. 우리는 그냥 그 이용만 당할 수도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원잠에서 먼저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잖아요. 네네. 지금 트럼프는 저는 알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였으면 이게 모르고 그냥 필리의 상황도 모르고 네. 거기서 건조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해준다고 약속했다가 문재인 정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크게 발표는 안 했는데. 예. 근데 내부에서 반대해가지고 좌절됐거든요. 그때도 폼페이오가 반대를 반대했다는 했고요. 거죠. 이번에도 그러면 루비오가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부에서 이건 지금 미국은 세 개 부처가 최소한 걸려 있습니다. 예. 외교 문제니까 국무부 네.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자력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부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무기니까 예. 국방부가 걸려 있습니다. 국방부. 이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원잠은 실패했지만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미국 내부의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해제할 해제해줬다고. 때 해제해줬다고. 국방부에서 예. 펜타곤이. 네, 군부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북러가 저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북한한테 엄청난 기술을 줄 거다. 아니요. 러시아도 안 줍니다. 핵심 기술은. 미국도 안 줘요. 저들이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다는 못 받아내겠지만 예. 우리가 비자 안 받고 들어가 돕다가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난리 난리 났잖아요. 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행투쟁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도크는 핵잠을 개발할 만한 원잠을 개발할 만한 도크 시설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설마 우리더러 니네가 와서 이거 와서 도크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을 하는 건 제가 알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필리 조선소가 원잠을 할 만한 시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요.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고. 한국에 와서 야 니네가 와서 도크 시설도 만들어라. 만들 그 인프라 다 깔고, 다 깔고. SOC 다 해놓고 그거 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려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은 최선을 얻었고요. 예. 그 협상의 기술에서 더 큰 걸 쳐서 다 확보를 했는데 예. 이걸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말고 미국과 끊임없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 유리한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해서 또는 어떤 부분은 모호하게 남김으로써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이행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는 그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언제까지인지 원래는 당초에 강훈식 실장 포함해서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뭐 이번 주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지난주까지 나온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게 시일이 늦어지면서 밝혔을 때 그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언젠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걸 또 특정하면 또 어겼다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할까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는 미측에 조율이 있다. 이제 관련한 내용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해서 미국 정부 안에 각 부처 간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어디가 제일 세게 반대할까요? 네. 그 1기 때보다 2기 때는 충성분자로 다 세웠거든요. 충성분자. 그러니까 트럼프 트럼프 충성분자. 1기 때는 매티스도 있었고 맥마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의 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아이가 날뛰는 걸 막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뭐 거기에는 폼페오하고 볼턴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는 싫어하지만. 근데 트럼프가 1기 때 실패했던 건 바로 네오콘이나 이들 때문이라 그래서 전부 다 완전 충성분자 능력보다. 그러니까 대령 출신의 헤그스가 국방장관이 되고 그렇죠. 루비오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루비오는 철저한 반복의 기독교 근본주의자예요. 아니 뭐 십자가를 여기다 하고 저기 폭스 TV 나오지 않습니까? 폼페오와 볼턴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트럼프의 심기를 안 건드려요. 사부작 차이를 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저는 한미일 그걸 하는 거는 루비오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해놓고 한미일 외교장관 하는 거는 그건 우리로서는 결례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해놓고 북중 외교장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명서 발표하고. 뭐야 저 사람들. 근데 이거는 미국의 루비오 작품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해가지고 대만 문제를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부작 안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트럼프가 해놨기 때문에 반대는 못하는 거예요. 루비오가. 이 다들. 이제 내각이. 내각이 그런데 뭔가 안 주고 싶은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건가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서 만드냐 이런 걸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셋 가운데 어디가 제일 셀까요? 뭐 지금 우리를 민간 국가는 에너지부가 제일 세겠죠. 지금. 에너지부. 우리가 저 방코 델타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저기 육자회담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재무부가 그 다음 날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결국은 2005년 그게 육자회담이 깨진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 루비오가 국무부 장관과 지금 안보실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비오의 입김이 엄청 세긴 하다. 루비오가 상당히 그러니까 안에서 틀고 있다면 루비오도 상당한 영향력을 그 할 수 있겠다. 저는 아까 에너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부는 이런 확산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한국의 저 민감 국가 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 원칙은 제일 강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를 총괄하고 뭔가 트럼프한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그걸 챙기려는 그런 걸 아마 지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진다고 하면 또 국내 보수 여론들이 또 막 이거 한다고 하고 왜 안 되냐 어쩌고 저쩌고 또 막 주장을 할 텐데 다 떠나서 이제 국익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도쿠까지 다 건설해주고 10년 걸리고 그 다음에 하면 그게 무슨 저는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도쿠 건설까지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는 방식이 나중에 뭐 나지만 모듈 방식이거든요. 딱딱딱 해서 조립을 탁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조선 기술이 최고가 바로 그건데 그거를 이제 핵심 기술은 다 빼고 넌 그냥 껍데기만 가져와 우리가 실을게 라는 방식으로 모든 조선 협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미국 가서 그 기술자들이 왜 가가지고 저렇게 직접 하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걸 미국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면 그 미국 이런 방식으로 자본과 이런 걸 방식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썩어버리는 토사구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이걸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법도 안 바꾸잖아요. 존 섹터라는 게
그게 조선에 관해서 미국 나면 바깥에서 못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법적 장치를 다 마련해주지 않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청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의원님 판단에는 이 문제를 어느 단계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아요. 일단 민감 국가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미국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간 단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먼저 민감 국가를 해라. 예, 협조 해제해라. 보여줘라. 예. 민감 국가 안 하고 어떻게 원료 재처리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민간 국가 때문에 이 공학자들이 엔지니어도 미국의 용역에 참여를 못해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핵공학자들이 수천 명이 사실은 가서 예. 참여하거든요. 원잠 할 때. 예. 원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에너지 관련 예. 우리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부터 해라. 이거부터 해결해라. 그다음에 원잠하기 전에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해라. 이 그쵸. 중간 단계를 짚어가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걸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 네. 원잠 가지고. 예. 근데 그 원자력 협정은 그 기본적으로 평화적 이용, 네. 사회 경제적 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평화가 그거 무려 그대로 있으면 7번이나.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수용으로는 네. 못 쓰도록 못 쓰게 되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자체를 미국이 늦출 수 있다고 있다. 봐요. 왜냐하면 원잠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도크 다 지고 나서. 그때 개정하면 되지 뭐 아직 도크도 안 지었는데 뭐 벌써 그거부터 개정하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그걸 충분히 의심합니다. 결국에 우리 기술 갖다가 도크 만들고 뭐 이렇게 자기네 인프라 까는데 우리 까는데 인력을 시간을, 다 네. 투여하고 난 그다음에 다음에 트럼프 없어지면요 군부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제가 최악의 단정하는 상황을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예. 지금 너무 빨리 우리는 법을 정하려고 하고 내부에는 너무 서두르고 너무 푸시를 하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차분차분 하나하나씩 좀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하지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안 되냐라고 정부를 압박할 이유는 없는 거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예. 저는 결기 있게 지금 러터닉하고 미국 쪽에서 이면 합의를 요구하는 걸 깠잖아요. 네. 국민한테 다 밝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과정에서도 하지 않으면 예. 미국한테 당한다. 예. 이게 제 견해입니다. 러트닉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확 까버려서 우리 국익에 배반되는 건 절대 하지 않아. 정말 저기 전율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율의 순간이 이런 적 없었죠. 없었죠. 네. 그만큼 국민을 믿은 거고. 예. 네. 미국하고의 협의해서 네. 이런 걸 늘 우리 외교는 미국하고의 협의를 존중하고 국민 모르게 해서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그렇죠. 심지어 예. 해놓고 미국이 억지했는데도 미국은 억지가 아니하고 미국을 비호했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 이걸 공개해 버려 가지고 의원님 전율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네, 이제 저는 그 기억을 하고 결기를 계십니다. 이행 과정과 해석 투쟁과 이행 투쟁에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다 떠나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영내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고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 다음에 비핵화 이게 기본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북한한테도 니네도 핵무기 내려놔, 핵 폐기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지만 북에서는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 명의의 담화가 나와가지고요. 우리는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 이제 핵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치들은 핵무기 하면서 왜 그런데요? 니네는 저기 그렇잖아요. SLBM도 추진하고 있잖아. 핵잠 추진하고 있잖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급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네. 카드를 받아놨다는 데는 전 찬성을 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 너댓을 가지고 우리가 대양 해군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할 건지에 대한 어떤 큰 계획이 자주국방의 계획이 현대화의 계획이 있는 하에서 거기 안으로 원잠이 들어가야지. 원잠만 툭 나와가지고 네. 사실 우리는 지금은 삼면을 지키는 건데서는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장영실함.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금방금방 올라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3주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주까지 안 올라와도 우리가 워낙 충전이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달씩 들어가 있는 거죠. 몇 달씩 한 사람이 안 바꾸고 뭐안 바꾸고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필요해서 너무 괴롭겠죠.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예, 누가 예. 그렇게 아유, 그렇죠. 예, 힘들죠. 너무 인간적으로 그건 좀- 비인간적이죠. 예, 몇 달씩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전자권도 가져오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호주한테 줬을 때 네, 그 미리 계약했던 프랑스와의 디젤 수십조를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받았던 이유는 예, 호주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호주 주변에 적이 없는데 결국 호주 그 원자력 잠수함은 중국으로 나오기 위한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다. 전략을 예, 때문에 오커스를 해가지고 예. 호주를 준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도 예, 이걸 가지고 남중국해 진출할 거냐? 안- 그러니까 저는요 예, 이 부분도 걱정을 해야 돼요. 어. 트럼프는 우리는 연료를 얘기하지만 예. 저쪽에서는 결국 니들 줄게 그거 가지고 남- 남중국해에서 막아라. 그래서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게 끝나자마자 반대할 것 같은 헤그세스가 갑자기 예. 전자권 발언은 좋은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전자권을 헤그세스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권을 줘서 예. 중국을 지키는 거 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치 군사적인 의미, 네. 경제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지면서 잘 다지면서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번 그 팩트 시트에 핵잠 아니 원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민하고 민간 국가 해제도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엔 빼고 갈 수 저는 저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한미 원자력 협정이 협정. 들어가야 돼요. 예, 한미 원자력 들어가고 그게 협정. 핵심이고 예. 그게 된 다음에 핵잠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향후 협의한다. 요 정도만 들어가도 예. 저는 한미 원자력이 먼저 나와야 되고 민간 국가 이것도 같이 예. 나와야 된다고 같이 생각해요. 포함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팩트 시트 안에 제일 선행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1번 민간 국가 해제, 예. 2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예. 그리고 예. 그 핵추진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뭐 그 저 뭡니까 원료와 예. 건조 예. 이슈 요 세 가지가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된다. 아마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는 것까지는 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서로 결국 이제 이견이 있으면 우리 여기서 만든다. 예. 미국은 자기들에서 만든다 하면 결국 향후 협의한다로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게. 그러면은 너무 좀 막막한 팩트 시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심지어 제가 뭐 뒤에 드릴 텐데 예.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조약까지 해도 바꾸는 게 트럼프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한미 FTA 맺어놓은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문제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관세 협정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네. 한쪽은 FTA를 FTA 만들어 놓고 만들어. 이 두 가지 어떻게 할 거예요? 충돌되는 무슨 어느 하나를 어떤 폐기하든지. 선택을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이 있으니 이런 기괴한 현상들이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의원님께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뉴욕시장 당선 맘다니와 그다음에 뭐 그 주변에 전부 싹 다 민주당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이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예. 왔을 때 선방하셨는데 예. 제가 4개로 나눴어요. 예.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음. 최악은 그냥 1번이에요. 최악은 일본. 최선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차선과 차악인데 네. 제가 차악으로 했다가 엄청 욕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차선은 더 버티는 거였어요. 예. 원래 그랬었잖아요. 음. 트럼프가 마지막에 조금 조건을 하면서 우리가 하긴 했는데 네. 지금 그거거든요.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네. 내년 이런 걸 보면 예. 조금 더 버텼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했고 네. 뭐 차악이라도 최악은 아니니까 저는 선방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요. 음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원래 내로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고 지금 정치적으로 뭐 아까 말씀한 민주당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도층에서 윤석열 뽑았다가 손가락 자르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미국도요. 네. 예. 그래서 예. 내년에 중간 선거가 예정대로 열리면 예. 저는 예정대로 안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선거를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 비상사태 선포하는 걸 또 윤석열한테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한테 배워서 비상계엄한다고요? 미국이?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맘다니의 이번 선거는 돌풍은 예. 잘 되면 대안이 생겨서 트럼프가 약해지는 거고 예. 나빠지면 그걸 미리 짐작한 트럼프가 쉽게 음흠. 포기하지 않고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설마 그렇게. 저도 설마인데 실제로 하긴 그렇게 우리도 윤석열이 설마 비상계엄을 하겠냐. 아니, 민주당이 왜냐면 과했다 이렇게 했었죠. 리허설을 하고 초반에. 있잖아요 지금도. 예, 막 주요 도시에 시카고, 와싱턴 DC 예. 뭐 이런 데다 지금 군대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총이 있잖아요. 아니 미국이 그러면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내전으로 갈 수 내전으로 갈 있겠다. 수 무력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요. 의원님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나 끔찍한데. 끔찍해요. 트럼프가 좀 제발 제정신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과는 좀 다른 길을 가주기를. 아니 그리고 윤석열의 실패를 근데 보고 본인도 전쟁을 실패를 싫다.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 그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 비상계엄 하겠습니까? 노벨 평화상에 더 욕심 왕관 쓰고 금관 쓰고 노벨 평화상 받기를 킹은 킹인데 희망하는 버거킹이라고. 미국에서 나왔는 거죠.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웃기다. 예, 오자마자 햄버거 먹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200억 불을 매년 지불을 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 줄 수는 없지 줄수 않습니까? 그래서 대미투자법 이런 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그 반도체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이 됐는데 지금 철강 문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 뭐 의약품 뭐 등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됐지만 나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저쪽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 저쪽도 얘기 못하는 게 예. 대만이 중요한데 대만하고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거를 내려줘 버리면 대만은 오히려 더 한국 내려준 만큼 내려달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대만 협상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만나도 불리하지 않은 게 예. 대만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건 대만이 나와야 그거는 이제 실행이 되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딴 말했던 농산물도 네. 99.7%가 개방되고 3% 0.3%인데 그 0.3%에 우리 소고기도 들어있고 사과도 들어있고 그래요. 0.3% 안에. 예. 그래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건 100%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예. 우리는 100%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 예. 오히려 저는 투자를 정할 때 예. 좀 예를 들자면 그 이정관입니까? 김정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LNG 그거 산업 합리성 없어서 안 한다 안 그랬잖아요. 한다. 예. 근데 미국은 지금 바로 정할 때 그럼 어떻게 이 분쟁을 할 예. 것이냐. 예.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대미 뭐라고 됩니까? 대미 투자 특별법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네, 뭐 이거를- 법은 나와 있는데 예, 정부에서 만듭니까? 법안은 국회에서 만듭니까? 어떻게 아니 이걸 이제 양쪽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려고 이제 예, 의원 법안으로 하겠다는 건데. 의원 법안으로, 왜냐하면 그 뭐 국무회의 안 거치려고요. 예, 예를 예. 들자면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음흠.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네, 이것도 팩트 시트가 나와야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때 네. 설명에 의하면 예, 우리가 이 특별법을 제출만 해도 그 제출한 달에 소급해서 1일로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해도 네, 11월 1일 날 예, 그거까지 그 소급해서 그간의 관세를 15%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빨리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제출만 하면 돼요. 제출하고 몇 개월 또 야당 얘기도 들어주고 법안 소위도 하고 네. 공청회도 하고 예. 하면 돼요. 예. 급할 거 없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팩트시트가 그렇게 나오면 이건 제가 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잘했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제출만 해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민주당 서두르지 마십시오. 민주당 서두르는 이건 이해는 가요. 자꾸 꼴대를 옮기니까. 저 트럼프가. 예, 근데 그 꼴대를 옮기는 걸 미국을 묶어야지 왜 우리를 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화해 놓으면 미국이 좀 더 거기에 예, 좀 묶일 것이라는 네. 좀 순진한 생각인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김정관 그 장관이 트럼프에게 장돌뱅이 기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잘 맞는다. 네. 할만하다.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고받고. 비교해 보면 대통령실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다만 여론이나 당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하는 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예.
조금 관세는 내려놓고 조금 시간을 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략상. 잔펀치들 좀 필요해요. 우리도. 알겠습니다. 잔펀치 날리면서 시간을 벌자.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불리하면 절대로 사인하지 말자. 그렇죠.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